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아빠, 어서 그 강을 건너가세요 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편에 이어서 2편에는 저희 아버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제가 1년차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작업치료사로서 이제 처음 취업을 해서 1년차일 때 그해 겨울쯤에 이제 저녁에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늘 오는 전화지만 사실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전화가 와서 엄마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엄마가 이제 다급한 목소리로 이제 울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빠가 이상하다. 집에 오니까 침을 질질 흘리고 말도 못하고 이상하다.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울면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의정부에 있었고요. 의정부랑 부산이랑은 굉장히 먼 거리예요. 제가 취업을 어떻게 의정부까지 갔을까라고 지금 생각하면 신기합니다. 자, 여러 가지로 저는 부족한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빠르게 돈을 벌어야 한다는 그런 목적 하나만으로 사실 졸업식도 하기 전에 저는 부산에서 이제 경기도 의정부까지 있는 대할병원에 또 인턴이라고 하는 그런 치료사로 취업을 했어요. 자, 2010년에 제가 1월 4일 날 국가고시 합격에 기쁨도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저의 이제 작업치료사의 길이 시작된 거죠. 자, 아마도 저는 이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빠르게 취업해야 한다는 그런 환경에 이제 조금 화가 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때의 그 감정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자, 그렇게 2010년 저에게 이제 새로운 도전의 한 해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새내기 작업치료사들이 일자리가 사실은 부산에는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빨리 취업을 해야 하니까 경남이랑 부산 지역보다는 이제 경기도나 서울 쪽에 큰 재활병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취업의 문이 더 넓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와 아빠를 두고 멀리 이제 취업을 갔던 거죠. 그리고 부모님에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유 자금 같은 것도 전혀 없었어요. 자, 오로지 제가 가진 것은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를 모아온 그런 70만 원, 그 현금 70만 원과 건강한 신체가 다였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해도 문제였어요. 이제 병원에 기숙사가 이제 제공된다 하고 이제 갔는데 기숙사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방 3칸 정도의 이런 한 25평 정도 되는 그런 빌라였거든요. 그래서 방 한 칸에 2층 침대가 있고 이제 2~3명이 같이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합숙소 같은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또 그런 기숙사도 이제 갓 들어온 신입이라서 그걸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럼 가진 돈 70만 원으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고시텔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고시텔 한번 지내보셨을까요? 자, 그래도 고시텔 생활이 이제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임상 실습 기간에도 고시텔도 이용하기도 했고 해서 그렇게 저의 인턴 작업치료사 생활은 이제 시작되었어요. 자,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새 저는 이제 2년 차에 작업치료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 신졸 작업치료사를 뽑는 이제 구인 광고를 이제 구인 공고를 내고 있을 때였고 의정부에서의 이제 1년 생활은 이제 시간이 된다면 제가 꼭 들려주고 싶은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그의 이제 겨울에 저는 사실 빨리 내려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좀 더 의정부에서 조금 더 한 2년, 3년 차까지의 경력을 쌓기 원했거든요. 자,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이제 뇌졸중으로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이제 저의 간병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자, 제가 아버지가 쓰러지자마자 이제 그 병원은 그만두고 이제 퇴사를 하면서 이제 부산으로 이제 내려가게 된 거죠. 저와 아버지는 사실 다른 아버지와 딸 사이도 그렇겠지만 저는 좀 특별히, 그러니까 특히 더 애틋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쉽게 강을 건너게 한 이제 저의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전라남도 고흥 풍량면 항동리에서 이제 사남매의 집안의 늦둥이로 태어나셨어요. 그 당시 할아버지가 47세의 아버지를 이렇게 봤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진짜 그런 늦둥이도 늦둥이가 아닐 수 없었죠. 아버지의 집안은 이제 전라남도 고흥에서 이제 알아주는 부자셨대요. 자, 그런 집안의 이제 늦둥이였으니까
굉장히 애지중지 키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할아버지의 뜻은 이제 아니었을지 몰라도 아빠는 이제 고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 얘기하면 이제 문제아였대요. 그러니까 불량 학생. 자, 큰엄마한테 듣기에는 이제 작은 체구지만 싸움도 고흥에서 1등 했대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이제 술통을 막 끼고 살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에게서 이제 이 큰엄마인 이제 아버지의 이제 형수님이죠. 형수님이 시집을 오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게 사고만 치던 아버지께서 18살 해가 되는 날에 이제 집에 있는 소 2마리를 이제 팔아서 술을 마셨대요. 자, 그래서 그 이후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도대체 소 2마리를 판 가격으로 술을 어떻게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이후. 자, 아빠는 이제 진정한 사나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할아버지겠죠? 아버지의 아빠가 이제 무서웠는지는 몰라도 그런 매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제 자진으로 이제 월남전 참전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1948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18세에 월남전을 다녀오셨었고, 그리고 1966년도쯤 한 예상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저의 큰아빠, 이제 아빠의 큰형님은 이제 군인이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소를 팔아 넘기고 나서 소식이 끊겨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자진으로 월남전을 가겠다고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늑동이 동생이 있었으니까 막 막으려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미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월남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들어도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꼴통 중에 꼴통이죠. 자, 그렇게 월남전을 가시고 이제 월남으로 이제 갈 때 입었던 옷이 이제 고흥집으로 전보가 왔대요. 자, 한 번도 뵌 적도 제가 얼굴도 모르는 이제 저의 할머니겠죠? 할머니가 전보 소식이 이제 아빠의 사망 소식인지 알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월남전에서 돌아온 아빠는 이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아닌 더 많은 사고를 치고 다니셨대요. 자, 몇 년 동안 소식이 끊기기도 하고, 그 이후에 경찰서에 연락이 오기도 하고, 또 사람을 시켜 찾아내며 집에 오면 또 나가고, 그렇게 반복을 하던 중 이제 저의 어머니와 중매로 이제 만나신 거죠. 아빠가 37살에 그리고 32살에 엄마를 만나서 제가 38살에 태어났거든요. 자, 그래서 아빠도 엄마도 사실 이른 나이에 저를 낳으신 것은 아니었어요. 월남전을 다녀온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인지 몰라도 사실 아빠는 좀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상태로 사실 술에 굉장히 미쳐 있으셨어요. 자, 술을 드시지 않을 때는 그런 선비가 없으셨어요. 술만 드시면 이제 엄마에게 폭언해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술을 먹지 않고서는 이제 견딜 수 없는 그런 아빠의 이런 심리적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한 가정의 가장이 된 아빠는 이제 막노동 일을 시작하고 이제 배운 철근 일을 계속 하셨어요. 자, 흔히 이렇게 말하는 이제 막일이라고 하는 일이거든요. 이제 노가다라고 이제 그런 불리는 막일은 새벽부터 나가서 12시간 이상을 이렇게 힘든 일이에요, 일하는. 자, 그런 심리적 문제에 신체까지 굉장히 힘드니까 사실은 하루 중에 술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이런 아빠도 딸 앞에서는 굉장히 딸 바보셨어요. 저는 이제 아빠가 매일 술에 취해 있으셨거든요. 그래도 그 술 냄새가 싫어도 술 냄새가 싫었지 아빠가 싫진 않았어요. 그렇게 술 냄새가 풀풀 풍겨도 아빠랑 뽀뽀도 하고 아빠 옆에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아빠가 술을 먹고 들어오면 저희 엄마는 싫죠. 그래서 엄마는 막 짜증내고 이제 왜 또 술 먹었다고 뭐라 하고 이랬지만 엄마 아빠 싸울까봐 제가 아빠 양말도 이제 제가 벗겨주고 아빠한테 물도 떠줘주고 이제 그런데 그게 막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래도 아빠랑 저랑은 더 사이가 좋았어요. 또 흰머리가 유독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노가다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햇빛에 그을려서 이제 굉장히 새까맣고 주름진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너무 좋았어요. 거기에 관한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새 책을 사기 위해서 아빠랑 서점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서점을 갔는데 이제 사장님이 손녀랑 이렇게 다정하게 오셔서 책도 골라주시고 손녀 너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빠인데 뭐 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그 주인 아줌마한테 할아버지 아닌데요? 저희 아빠인데요?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는 뭐 그렇게 제가 나이가 많고 쭈글쭈글하고 막 흰머리가 많은 아빠를 부끄럽게 생각 안 하는 제가 얼마나 예뻤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얘기를 잠깐 했고요. 이런 배경이 있어야 또 뒷이야기가 이제 또 이어져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음 화에는 이제 아빠와 못지않게 또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진 저희 엄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